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강민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대 지수 상황입니다. 이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대형주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지수가 저점을 계속 높여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700선 고점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2,700 다시 아래로 내려간 상황인데 장중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함께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프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 920선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는 이틀째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9일째 나오는 모습입니다. 각각 600억 원대 그리고 700억 원대 양매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쌍끌이 매도를 띠고 있는 양상인데요. 외국인이 이 시각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 매도세 펼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마니커인데요. 오늘 육개 섹터가 상당히 강합니다. 닭고기 생산업체들은 곡물 가격이 최근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달걀 사육비 그리고 사료비가 올라가서 닭고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이죠. 하림에서는 이미 이번 달 닭가슴살 가격을 인상을 한 모습이고요. 마니커도 가격 인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시 15분쯤에 최초의 상한가에 들었다가 가격 제한폭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2,03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기 가격 전가가 가능한 섹터에 좀 순환매가 돌고 도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매매할 때 이 드나들 시점을 잡기가 참 힘들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위 1%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종목 상담 시간으로도 이어가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중장기로 가져갈 탄탄한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전문가님? 주말 아주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또 날씨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오랜만에 산책도 좀 나가고 그리고 밤에는 또 주식 공부하고 그러면서 주말 보낸 것 같아요. 그 파트론이라는 이름의 데킬라를 좋아하시는 우리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좋은 케미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수민 캐스터가 먼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색 많이 되고 있는 종목 살펴보시죠.
네,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마니커와 비슷하게 한일사료, 현대사료 같은 계열로 지금 함께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BHI 한번 살펴보시죠. 수주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현대 엔지니어링과 267억 원가량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2021년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1%에 해당하는 꽤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끝까지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저희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우울한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74%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30% 이하로 지금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뭐 LCD TV 패널 가격에 대한 문제들, 물류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특히나 모건 스탠리 쪽에서 지금 개장하고 나서 30억 원어치를 덜어내고 있는 모습, 기관들도 11억 원어치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하이브도 함께 살펴보시죠. 엔터주들 뭐 거리두기 해제 속에 뭐 수혜주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오늘은 좀 밸류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사가 평균 주가 수익률이 40배에 달하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분석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들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 핫한 포털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우리 이 중에 오늘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 급등락을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지금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원자재 쪽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원자재 중에서 오늘 보고 싶은 종목은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던 천연가스 관련주, GSE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포털에 어떤 댓글들이 달려있는지 투자자들의 반응 보여주시죠. 자, 가스관, 러시아에서 잠그면 그때 팔아라 라는 말. 그리고 오랜만에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설레게 또 웨이랭이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선물 신고가 돌파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뭐 미국에서도 뭐 13년 만에 천연가스가 뭐 최고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반응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천연가스 이 가격을 지표로 해서 원자재 관련주들 매매를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게 이 신고가 영역에 올라가는 순간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는 자리에 오게 돼요. 특히나 이제 주식도 그렇지만 이 선물, 원자재 선물 같은 경우는 한 번이 그쵸.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벽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신고가에 올라왔고 그게 모멘텀이 작용이 돼가지고 주가가 여러 차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너무 그거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스스로 매매할 때 부담감을 가지고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GSE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LNG 가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사실 이전에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한 3배에서 4배, 고점 기준은 거의 5배까지 평균 가격 대비해서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게 2,000원대 초반에서 이야기를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폭을 보였고 지금 올라온 가격이 굉장히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게 월봉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여태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던 자리라는 거. 큰 테마가 발생했었을 때도 3,000원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던 주식이에요. 그만큼 어떤 특별한 성장성이라든가 모멘텀이 부족했던 종목인 만큼 그런 부분들은 경각심 갖고 매매를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자재 관련주들이 대체로 지금 다 신고가 영역, 뭐 사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몇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지금 당장에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끝나게 됐을 때 그 여파는 감당하기 힘들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하시고 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죠.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있을 이 김대호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가 열릴 겁니다. 이 링크로 입장을 하셔서 내가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정보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뿐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필승 종목 수익률부터 리뷰를 해보시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김대호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산중공업이 51.3%로 수익률 가장 많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또 유니드가 34%, 나무가도 30% 이상의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포트폴리오입니다. NBT와 텔레칩스가 2자릿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부 최고가 기준입니다. 네, 오늘도 이 중에서 2종목을 AS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볼 종목은 유니드라는 종목. 아까 그 상위 랭크 2번째 랭크가 돼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피드백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소개를 드린 이후에 10만 원대의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 쉽게 이제 한 번만 부딪히고 바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세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이슈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탄소 포집을 하는 기술들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니드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전에 고점 부근인 15만 원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영차영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12만 원 1차적으로 목표가 드리고 그 저번 방송에서 한번 13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13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 전략 세우는 것보다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13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61선 맞고 떨어지다가 돌파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봐야 되는 게 장기 이평선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정이 나왔을 당시에 이 파란색 박스 부분 보시면은 120선 이평선을 맞고 또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는 21선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추세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이평선 120선 부근을 좀 손절 라인 잡으셔가지고 이제 수익권 라인이죠.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권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근 이탈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루다라는 종목도 오늘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한 차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 대장주를 잡는 종목들을 쭉 보면은 뭐 클래시스라든가 루트로닉 같은 기업들이 대장주 잡고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또 사회 거리두기 이제 해제가 되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좀 소외되어 있던 이 소형주들 앞으로 실적 기대감 발생을 하면서 그 수준을 맞출 수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뭐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이 50% 100%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안 움직였으면은 이 업종의 이 PER 그러니까 업종 자체의 가치를 산정을 할 때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저평가가 부각이 되면서 뒤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루다라는 종목도 그런 모멘텀으로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기업 이제 소모품 위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바닥 황찰에 이렇게 크게 다져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올라와주고는 있습니다. 저점 계속 높이는 모습인데 중간중간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이제 큰 슈팅 나왔을 때 눌림목 나왔을 때 120선 부딪힐 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슈팅 나오고 저점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올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한 차례 더 거래대금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가볍게 올라갔던 7,000원대에서 7,500원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1차 목표가 7,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기존에 제시드렸던 4,6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전 저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 구간 손절가 설정을 하시고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니드와 이루다 2종목을 AS 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져다 대기만 해도 이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링크가 뜰 텐데요.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적어주시고 사연도 있다면 함께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요. 김대호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역시 종목 상담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의 필승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어떤 종목 준비를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힌트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힌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는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데 네, 나왔네요. 짐 캐리가 보이고요. 네. 예스맨이라는 옛날 영화네요. 예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이 같으실까요? 예스라는 단어에 딱 빨간색이 쳐져 있는데 이 예스가 벌써 알것 빨간색이 같은데요? 쳐져 있는 거는 원래 네. 포스터가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건가요? 좀 아닌가 그러면? 다음 사실 힌트도. 네. 오늘 이미지가 이게 사실 지금 시장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좀 오늘 이제 힌트랑도 잘 어울리고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긍정의 힘. 그렇죠. 긍정의 힘이죠. 사실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멘탈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계좌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거를 네. 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고 힌트로 예스맨이라고 있는데 이제 영화 산업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게 될 수 그렇네요. 있는데 다른 이제 다음 힌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다음 힌트 보시면은 공연, 콘서트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포스터를 보시면은 단독 공연하는 거를 이제 맡아가지고 단독으로 이 티켓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 온라인 서점 국내 1위 기업인 만큼 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앞으로의 시장, 앞으로 이제 미래의 시장은 어떤 것들이 베이스가 되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확보한 기업, 결국에 AI 같은 이 미래 산업이 지향이 좀 부각을 계속 받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기업을 좀 보셔야 된다. 이 기업,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북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힌트 보시면 카카오뱅크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비중은 하지만 1.2%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계산을 하면은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더욱 높은 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뱅크 자체가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5만 원 정도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에서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5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슈 발생한 이후에 허위 매각 이슈가 있었어요.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가 매수의 하나의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힌트로 재무 내용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의 안정적 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화면 보이는데 매출액을 조금 보시면은 4,500억에서 2017년도 기준 4,500원에서 이제 2021년도 6,500억까지 꾸준히 우성장했다라는 건 우상향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다라는 거.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나옵니다. 부채 비율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보율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 보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가 적고 돈이 많은 기업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이 항목들에 좀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조금 아리까리하다가 설명을 들을수록 약간 확신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도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어서 오픈 채팅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에서는 방금 보신 필승 종목 같은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시황 상황, 뉴스 정보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픈 채팅 역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도 좀 자세히 듣고 싶다 하는 분들 오늘 방송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판단 참고 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를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는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일단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셔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코멘트도 남기고 싶다 하시면 역시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이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이 샵 3772번으로 보내실 때 김대호라고 오늘의 전문가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역시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보시죠. 자, 닉네임은 부끄러워하는 라이언님이고요. 안녕하세요. 대주산업 2,6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라고 하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제 곡물, 사료 관련주에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2,300원까지 올라오네요. 오늘 이 섹터 워낙에 좋기도 하고 4% 넘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2분기에도 계속 고공행진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사료 관련주들 마음이 아파요, 지금 되게. 왜요? 이 대주산업이 똑같이 사료 만드는 기업인데 네. 다른 사료주들 다 날라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만 지금 못 날라간 종목이다. 근데 이런 부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급등 나와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러시아 관련, 우크라이나 관련 이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손절을 하더라도 그때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결국에 사료 관련주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치라든가 이 매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좀 차트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주봉인데 좀 이전에 매물대들이 강력하게 보이는 종목이에요. 이전에 4,000원대까지 급등할 당시에도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서 악성 매물 많이 만들었고요. 이번에 2021년도 처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 사이클, 제가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시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좀 상승폭 나오다가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 여기서 그대로 그냥 턴어라운드 이제 꺾어버리는 모습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갔는데 얘만 떨어졌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거래대금 조금씩 발생하는 거 그래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들 맞고 떨어지고는 있지만 조금씩 돌파하려는 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간 이 다른 종목들 따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슈팅이 나와준다, 거래대금 크게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평균 단가인 2,600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 분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일단 이전에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서 올라왔던 구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 2,600원 수준이거든요. 이게 조금 그래도 평균 단가를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지 요 구간에 딱 맞는 구간에 그래도 매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 오시면은 지금 비중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구간 오시면은 한 2.5% 정도 좀 덜어내시고 조금만 비중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좀 단기 급등하는 것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거래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은 안 보이지만 이전에 소외됐을 당시랑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씩 많이 실려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이전에 맞고 떨어진 2,400원 구간 같이 지금처럼 이런 흐름 보여준다라고 한 차례 더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기 평선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종목들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지금 장기 평선 다 돌파했죠. 돌파하고서 지지받은 구간 장기 평선 또 지지를 받고 올라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주산업이었고요. 모멘텀은 아직 있다는 진단, 하지만 비중은 좀 줄여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담자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정준영님 사연 보겠습니다. 현대리바트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17,800원, 비중이 높습니다. 40%인데 올라가긴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현대리바트가 오늘 소폭 상승인데 15,300원 선이거든요. 한 4월 초까지는 계속 올라왔다가 요즘 들어서는 좀 계속 하향 추세예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올라갈까요? 한번 올라가겠죠. 지금 갈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사실 좀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전이죠. 얼마 전에 계속해서 이 건설 관련주들 움직이고 네. 그 인테리어 관련주들 움직이고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상승폭을 덜 받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마음이 아픈데 일단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보시면 주택 공급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중소형주 건설주들 사이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두 차례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멘텀 발생할 때 좀 좋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좀 이 종목도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매물대가 좀 촘촘한 종목이에요. 이전 15년도에 고점 만들어주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반등이 나오는 척을 했습니다. 장기 평선 따라가지고 돌파도 하고 지금 다시 눌리는 모습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형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구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으로 작용이 될 것 같거든요. 길게 보면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전에 코로나 직전에 횡보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구간 지금 지지받고 재차 반등 나와줬기 때문에 저점 어느 정도 다져준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쌍바닥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에는 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거래대금 발생하면서 올라오다가 이 구간 지금 떨어진 구간을 보면은 이제 증시 하락 시점부터 정확하게 계속 떨어졌어요. 2021년도 7월 이후로 해가지고 증시가 계속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거래대금 없이 계속 떨어진 부분들, 이 부분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거래대금으로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조금 촘촘하게 쌓여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적은 거래대금으로 크게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이번에 뭐 크게 거래대금 실리지도 않았는데 장중에 이거 15%, 16% 정도 급등이 나왔죠. 이런 상황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구간 120선 지지를 받아줬는데 이 구간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17,000 이제 매수 단가 이 17,800원 부근까지 조금 기다리고 이 구간 오면은 좀 비중 덜어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40%인데 일단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 축소는 좀 필수적으로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리바트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홀딩 말씀해 주셨고 역시 비중 축소는 꼭 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둥님이고요. 금호석유 매수가는 21만 5천 원. 비중이 10%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멋모르고 샀던 주식인데요. 너무 고점에 들어가서 더 하락할지도 모르겠어서 추가 매수도 못하고 있다. 언제쯤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 21만 원이면 지금 금호석유 현재가가 15만 3천 원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작년부터 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할 시점,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래도 좀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주식을. 실적적인 네.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오늘 종목들이 다 마음이 조금 불편한 그래요? 종목들인데 지금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이클이 정말 긴 주식이에요. 이게 한 번 급등이 나면 제가 이제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할 때도 이 종목은 잘 안 쳐다보는 편입니다, 사실. 네. 이 이유가 이전에 급등했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2005년에서 7년 사이에 한번 급등이 나왔을 거고요. 그 이후에 2010년 가까이 돼가지고 한번 나왔었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한번, 2011년도까지 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나왔고요.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원자재 사이클 자체가 지금 당장에 좀 재료들도 있고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긴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응 전략 자체는 추가 매수를 할까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 전략을 잡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지금 일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장기 이평선들 맞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 나옵니다. 61선 맞고 떨어졌다가 돌파하는 척했더니 120선 맞고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중간중간 이제 이 가짜 캔들도 나와줄 수 있어요. 잠깐 돌파가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이런 캔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돌아설 수 있는 캔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지금 그래도 이제 원유 가격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정제 마진이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 나오면은 단기 급등 나와서 그래도 10만 원대 후반, 20만 원 가까이는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와주게 된다면 오버슈팅 나와주게 된다면은 해당 구간에서 그냥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이 변동성이 큰 이 원자재 섹터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언제 이 리스크가 해소될지 모르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 언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 함부로 세우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봐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히려 비중 축소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상위 1% 투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종목 상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종목 상담 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한 가격, 또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는 법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내실 때 김대호라고 오늘의 전문가 네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톨이라는 분이고요. 휠라홀딩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36,600원이고요. 비중이 50%. 비중이 오늘 다 좀 높으시네요. 처음으로 입장해봤어요. 꼭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저희가 또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휠라홀딩스 오늘은 35,000원대고요. 오늘 좀 잘 갑니다. 6%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에서 멀지는 않으신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휠라홀딩스는 최근 한 2주 동안 방송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역시 좀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셨네. 오늘 방송을 좀 처음 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휠라홀딩스 지금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금 한 10% 가까이 제가 이전 상담했을 때보다 15%에서 한 20%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모멘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막 추세 전환이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이 종목도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물론 매물대가 이 종목도 위쪽에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만 원대 지금 보시면은 4만 원대 초반 부분 보시면은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 있죠. 계속 돌파 시도했던 자리 있는데 요 구간 돌파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올라왔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지지라인으로 작용이 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 두껍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55,000원 부근도 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 발생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매물대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서 일단 55,000원과 45,000원 부근은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요. 이전에 이 올라갔다 조정받았다가 이 지지를 받았던 부근, 요 구간도 매물대 그래도 좀 상당 부분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주식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 45,000원 제시를 드리고 싶고 돌파할 경우에는 55,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막 120선 이평선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길게 본다면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겠다 하신다면은 이전에 이제 38,000원 부분 보시면 이때도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요 구간도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전략은 지금 당장에 세우기보다는
세우실 거라면 이전에 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해줬고 단기 이평선들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단기 이평선들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3만 원대 초반 될 거예요. 3만 원에서 3만 1,000원 부근이 될 겁니다. 이 꺾이는 시점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손절 전략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는 홀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3만 8,000원 그리고 2차 4만 5,000원 장기로는 5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라홀딩스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모멘텀과 실적 다 괜찮다,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닉네임 순이 님이고요. 자, 수산중공업 5,162원 말씀하셨고 50%입니다. 아, 역시 비중이 높습니다. 작년에 세균맨이 이길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세균맨한테 물렸어요. 물 타서 내려놓은 가격이 5,160원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아, 이분은 이제 정치 테마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또 근데 한 5일째 계속 올라오네요. 그렇죠. 근데 5일째 올라오곤 있는데 좀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서 이것도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을 좀 일부러 이렇게 뽑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을 수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일단 이 테마성 자체는 어떻게 보고 들어가셨는지는 일단 확인을 했으니까 뭐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재무적으로 좀 회복이 가능한 수준인가 그리고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지금 이 실적적인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건데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뭐 이 종목이 뭐 상장 폐지를 당한다거나 이런 뭐 주가가 크게 더 떨어질 거라든가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 그런 재무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 1차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채도 뭐 그렇게 높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면은 물론 급등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긴 하셨습니다. 기존에 이제 1,000원대, 2,000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던 주식이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물타기까지 좀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비중 50%까지 되는 거 보니까 많이 타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좀 추가 매수 타이밍이 근데 좋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매매를 계속해서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추가 매수 밴드를 잡을 때는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된다. 이전에 뚫지 못했던 저항선들을 돌파했던 자리, 그러니까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작용될 수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셨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평단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보도록 하면은 장기 이평선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좀 타고 움직이는 모습 나와주고 있어요. 뭐 크게 이탈되지 않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이 주식이 지금 구간에서 좀 다른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로 한 차례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 다음에 다른 큰 테마로 한두 차례 또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한 4,000원에서 4,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당 구간 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비중 5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덜어내기보다는 좀 조금씩 나눠가지고 최대한 비중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그래도 보시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아래 부분에 거래대금 바닥 다져준 이후로 조금씩 나와주고 있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유지가 되고 장기 이평선 다시 한번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세 전환 단기적으로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으로 한두 차례 3,000원대 후반까지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 종목 지금 재미가 없고 물려있기 때문에 슬프더라도 좀 하루에 한 번씩은 주식 꼭 들어가셔가지고 좀 종목을 체크를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네, 자 이번에는 닉네임이 마이크를 든 라이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넥슨게임즈 23,400원 25%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하락인데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넥슨게임즈가 23,900원이니까 그래도 뭐 약간이지만 수익권이시고요. 3만 원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약간 한 번 정도는 이제 수익을 시연할 기회를 놓치신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 또 수익권으로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 차 지금 이미 수익권이시긴 하니까 뭐 그래도 좀 보시면은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거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한 차트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에 거래대금 계속해서 최고가를 뚫고 제일 많이 터졌던 거래량을 또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한번 대량 거래량 터진 종목은 다시 또 한번 상승이 나온다, 재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수익권 한 차례 크게 갔다 왔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나왔는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사실상 좀 애매하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죠. 이 구간인데 22,000원대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구간이 좀 비어있기도 하고 사실 보면 이때 갭상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호가창이 비어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비중 축소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5%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매매를 할 때 뭐 1차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10% 이상을 웬만하면 넘기지는 않습니다. 제 성향이 그렇기도 하고 뭐 앞으로 큰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은 25% 이렇게 매수하다 보면 결국에 추가 매수할 때 또 25%만큼 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에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에서 15% 정도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22,000원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탈되게 되면은 손절 전략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고점이 3만 원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재료들 발생하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대금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분할 대응 3만 원 부근에서 분할 대응하시고 잔량 가지고 좀 더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전 고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넷게임즈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은 카인카인님이시고요. 동화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만 원 20% 추매 가능한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장기 보유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자, 동화기업이 오늘 8만 500원이니까 이분은 지금 한 주당 10,000원 이상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신데 또 여기서 더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기 보유도 여쭤보셨는데. 일단 이 종목은 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도 모든 종목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동화기업, 제가 기업 네.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말을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기업 뭐 실적적인 모멘텀이라든가 뭐 차트 보면은 좀 실적적인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기 투자할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가는 사실 재무상으로는 크게 포착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재무 지금 같이 한번 화면 통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일단 1조 7천억 정도 되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별도 기준으로 좀 이 기업 가치를 좀 환산을 해보면은 매출액이 5천억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 500억 수준에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있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좀 유보율이 높고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은 좀 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전의 실적들을 보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안 움직였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급등 나와주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급등 나오고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 주식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빠르게 반등이 나왔는가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천연가스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점을 한번 달성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그 모멘텀과 성장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됐을 경우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사이클을 오는 걸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비중 축소 조금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10,000원 정도 주당 10,000원 정도 수익권 올라오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 하시고요. 지금 맞고 떨어진 부분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매물대 가득하게 쌓여있는 구간이거든요. 대량 거래량 한 번씩 발생하면서 신고가 뚫었던 영역들입니다. 근데 이 구간을 맞고 이번에 떨어지고 장기 평선도 보시면은 61선 이미 꺾였어요. 121선도 꺾이려고 하죠. 지금 거의 다 꺾였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좀 추세 전환 아래쪽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좀 비중을 축소해가지고 남은 잔량만 보유하고 만약에 매수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조금 다시 본정권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아기업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익 실현 어느 정도 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대호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법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앞서 힌트를 드렸던 필승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유출을 하고 이제 유튜브에 벌써 차트 모양까지 확인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힌트를 너무 명확하게 드린 게 아닌가. 다음엔 좀 더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공개를 해주시죠. 오늘 종목은 예스24라는 종목입니다. 익숙한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종목일 텐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좀 주봉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카카오뱅크 관련된 이슈,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가 네이버와 인수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이버에서 인수를 추진한다. 근데 이게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잘못된 정보로 밝혀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이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그 반납한 구간이 어디?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상승 초입 부근입니다. 이전에 횡보를 했던 구간이기도 하고 횡보했던 구간 조금 위기도 하고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아졌기 때문에 현 구간 가격 전략 세우기 굉장히 중요한 괜찮은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평선도 보시면은 장기 평선 다 돌파를 했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어떻다?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됐다. 매물대가 이제 많이 쌓여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전 강한 매물대 부딪히면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모아야 되냐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그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목 보시면은 단기 추세 이제 막 전환했고 장기적으로 계속 저항받던 61선 돌파했고 120선도 뚫고 올라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 구간부터 8,000원대 후반까지 좀 분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8,500원까지 분할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8,300원 지금 120선 부근인데 여기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이평선이기 때문에 한 8,3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요 구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서 좀 가격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0,000원대에 좀 저항될 수 있으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벼운 기업입니다. 한 2,000억대 중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버슈팅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1,500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실적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만 실적 짧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6,500억에서 지금 126억까지 올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6,500억까지 올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평가주로도 판단을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1,500원 그리고 8,400원, 8,300원까지 해가지고 조금 가격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예스24였습니다. 자, 목표가 1,500원까지 잡아보자, 접근은 분할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전략이 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시장 상황에 관해서도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을 하시죠? 네, 오늘도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방송 이후에 바로 12시 10분부터 해서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무료 방송에서는
좀 실전 투자 전략, 지금 시장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현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오늘 무료 방송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주간 이제 관심 종목도 제가 이제 오늘자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제가 관심 종목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종목들 보면 대체로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들이 뭔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발생한 테마들이 주목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 무료 방송 참여를 하셔갖고 좀 많은 정보들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무료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김대호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